우리 대학 총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교내 고양이와 학우들의 상생 문제, JBS가 취재했습니다. 2019학년도 제1차 정기대의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우리 대학 건물 노후화 문제, JBS가 취재했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JBS 뉴스의 윤혜령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년 동안 우리 대학을 이끌어갈 제9대 총장인 서순탁 박사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축하의 인사를 건넸는데요. 우리 대학 총장 취임식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우리 대학 10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9대 총장인 서순탁 박사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교수진, 학교 관계자 등 다양한 내빈이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무부처장의 개식을 시작으로 교기 전달, 취임사 및 비전 발표, 축사, 그리고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서순탁 총장은 미래사회와 도시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 기반 융복합 연구 혁신을 주도하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과 가치 나눔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함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취임식 후에는 음악학과의 현악 연주와 함께 연회 등의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저희 1학년이 시작되는 올해부터 4년 동안 같이 총장님과 지내게 될 건데 4년 동안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9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신 서순탁 총장님 정말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홍보대사 이름으로서 총장님이 앞으로 대학 운영하는 데 나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취임식에 참석하게 되면서 다양한 이제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계신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축하하면서 비전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의 4년이 밝은 미래가 있도록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학과에서 이번에 제9대 총장이 배출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있고요. 그리고 자랑스럽고 여러 가지 정말 도전적인 과제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수로서 또 본부 보직자로서 학생들과 같이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4년 동안 우리 대학을 이끌어갈 새로운 총장인 서순탁 박사.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할 서울시립대의 발전에 앞장서길 기원합니다. JBS 뉴스 김규리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신양이라고 불리는 교내에 살고 있는 고양이를 위한 SNS가 운영되고 있을 만큼 많은 학우들이 교내 고양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학우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55대 총학생회는 고양이들을 관리, 보호해주는 공식 모임 발족을 돕고 지원금 모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었는데요. 공약 진행 정도와 고양이에 대한 다양한 학우들의 의견, 신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에브리타임에서 고양이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한 학우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학우들에게 고양이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양이가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않다는 점, 고양이 우는 소리가 방해된다는 점, 그리고 몇몇 학우들은 고양이를 무서워한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가 몇몇 학우들에게는 피해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내 고양이에 대한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원래 평소에 고양이 좋아하는데 학교에 고양이들 많이 있어서 고양이들한테 쉽게 다가가기 좋아서 그래서 고양이들 볼 때마다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원래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딱히 거부감은 안 들고 그냥 귀엽다고 생각 들어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고양이가 많은 건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먹이를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약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뿐더러 굉장히 좀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도 약간 핥혀지기도 했었어서 약간 그런 거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딱히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걔가 저희 때문에 고양이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귀찮게 해가지고. 밤에 자취방 근처에서 좀 울면 좀 시끄럽다고 생각해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우들이 많았던 가운데 시립대 고양이 사진을 공유하고 소식을 전하는 SNS를 운영하시는 분께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고양이 관련 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 진행하는 복지 사업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신양이 인스타그램에서는 시립대 고양이들의 소식을 전하고 교내 혹은 학교 근처에 서식하는 고양이가 다치거나 아파서 구조되었을 경우 치료비 모금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 고양이 관련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학교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없다만 최근 캠퍼스 안에 고양이를 중성화하는 TNR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많은 학우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학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고양이가 학우들을 공격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며 고양이 수를 줄이기 위해 TNR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교내 고양이들이 대부분 순하지만 운이 나쁘면 물릴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55대 총학생회에서는 학내 고양이들, 이른바 신양이를 관리 보호해주는 공식 모임 발족을 돕고 해당 모임과 교류하여 지원금 모금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 공약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총학생회 측에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신양이 케어 공약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해당 업무국이 최근 편성돼 세부 업무 편성을 계획 중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양이 케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교내 TNR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TNR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해 갈지 타 대학 사례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교내 고양이들과 학우들이 공생하며 지낼 수 있도록 총학생회 측에서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신민수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19학년도 제1차 정기대의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3가지의 논의 및 의결 안건들이 다뤄졌는데요. 총학생회 새내기 배움터 피드백 및 음주학과 징계 요청, 대의원회 의장 및 회칙개정위원장 선출, 새내기 배움터 잔금 처리 안건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여러 안건들을 심의하고 의결한 이번 대의원 회의, 이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수요일 우리 대학 미래관에서 2019학년 제1차 정기대의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53명, 서면 동의한 인원은 21명, 총 74명으로 개회가 선언됐습니다. 회의는 보고 안건과 논의 및 의결 안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보고 안건으로는 총학생회 새내기 새로 배움터 결산 보고가 있었으며 직능별 기구를 시작으로 단과대학별 학생회비 수납 단위 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논의 및 의결 안건은 총학생회 새내기 새로 배움터 피드백 및 음주학과 징계 요청 논의였습니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 음주학과 징계 정도는 1월 말 전체 일꾼 수련회 당시 추가 음주학과의 학생회비 3에서 5%를 차감하는 것으로 얘기했으나 학생처와 논의 후 10%로 비율이 증가했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추가 음주 적발 시 학생회비의 10%를 차감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음주가 적발된 음악학과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 당시 10층 방 한 칸은 여자 재학생들이, 11층 방 한 칸은 여자 신입생들이, 나머지 11층 방 한 칸은 남자 재학생과 신입생이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음주를 한 방은 11층 남자 방이었고 이후 추가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것은 10층 방에서 나온 영수증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음악학과 회장은 10층은 여자 학우들만 있는 방이었기에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없었으며 추가 음주를 한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고 다음날 총학생회로부터 연락받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 음주를 한 인원들은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며 학생회비의 10%를 징계로 적용할 경우 약 90만 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며 개인이 페널티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영수증을 통해 오후 11시 30분경 새내기 새로 배움터 숙소인 오크밸리 지하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당시 새내기 맞이단이 편의점을 계속 통제하고 있었으나 외부인이 많았기에 편의점에 방문하는 모든 인원을 우리 대학 학우들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찬성 측은 재학생들끼리 움직이는 것을 통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음주학과 회장단 측에 분명한 책임이 있으며 추가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기에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했습니다. 반대 측은 음주량이 미미하고 우려하던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당 인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기에 선처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으로 학생에 비해 5%를 차감하자는 의견과 학생에 비해 5%를 차감하고 이후 징계의 정도를 탁과보다 높게 설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은 모두 정족수의 3분의 1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고 참석자 53명 중 찬성 30명, 서면 동의안 21명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징계 요청안은 가결됐습니다. 음주학과 징계에 관한 대의원회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음악학과에서 그 주류를 추가로 구매한 게 참이슬 3병과 청아 1병이거든요. 적은 양이잖아요. 그 양에 비해서 거의 90만 원,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페널티로 하는 건 조금 가혹하다라는 의견도 물론 대의원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애초에 그 서약서를 만들 때 그 양과 상관없이 주류를 추가로 구매한다거나 아니면은 회장단이 음주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페널티를 적용하는 걸로 했었기 때문에 가혹하긴 하나 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기준을 세밀하게 작성해서 뭐 몇 병 이상 구매 시에 얼마, 뭐 회장단 음주했을 시 뭐 몇 %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이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두 번째 논의 안건인 대의원회 의장 및 회칙개정위원장 선출 안건에서는 참석자 52명 중 49명의 찬성으로 국사학과 학생회장 장도혁 하구가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회칙개정위원장 선출은 지체된 회의 시간으로 인해 다음 대의원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논의 안건인 새내기 새로 배움터 잔금 처리 안건에서 총학생회 측은 현재 약 900만 원의 잔금이 있으며 이를 대동제에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 참여한 학우만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혜택이 주어진다면 잔금이 대동제에 사용돼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잔금이 대동제에 이용된다 해도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 참여한 학우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잔금을 모두 환불해주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잔금을 환불해줄 경우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 참가한 학우들 개개인마다 약 4,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하기에 단과대학별로 환불 금액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논의 결과 참석자 52명 중 찬성 28명으로 새내기 새로 배움터 잔금을 대동제에 이용하기로 했으며 총학생회 측은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 참여한 신입생들에게 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 잔금 처리 안건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한 명 한 명한테 나눠주는 것보다는 더 큰 일에 쓰는 게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동제에 900만 원이나 투자해서 행사에 더 뭔가 보람차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이 좀 더 재밌으려면 그런 행사에 자금이 더 투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각 과에서 뭐 신생들의 뭔가 의견을 듣고 그걸 통합해서 투표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 과정이 생략됐으면 문제가. 대의원회는 학우들의 의견을 총합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발의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JBS 뉴스 이다연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우리 대학의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게시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배봉관과 제1공학관 등 건물의 외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는데요. 최근 3년간 우리 대학에서는 다양한 시설 공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노후화된 건물들의 현재 상황과 우리 대학에서 이뤄진 주요 시설 공사,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시설과 관계자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신희원 기자의 취재입니다. 우리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건물 노후화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건물 외관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 건물 39개 동 중 23개 동이 준공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대표적으로 1976년에 건축된 제1공학관, 1977년에 건축된 배봉관 등이 있습니다. 학우들의 우리 대학 건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냥 지나다니면서 낡은 건물 보면 좀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 들지 막 오래돼서 약간 바꿔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딱히 안 드는 것 같아요. 좀 낡았다, 별로 약간 세련되진 않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낡아서 안 좋다라는 건 못 느낀 것 같아요. 네, 21세기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되게 오래돼서 좀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1공학관 같은 경우에는 외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낡아 보여서 네, 학교 입구 쪽에 있는데 좀
겉모습도 새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대학 시설과에게 우리 대학의 주요 시설 공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관련된 자료 또한 받았습니다. 우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 대학은 다양한 시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에는 인문학관과 전농관의 성면을 제거하고 전농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건설공학관과 학생회관의 구조를 보강하는 공사와 중앙도서관의 옹벽 공사를 했습니다. 2017년에는 또한 중앙도서관 1층과 화장실, 자연과학관 시청각실, 그리고 21세기관의 학생라운지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본관의 성면을 제거하는 공사를 했고 조연관 등 9개 건물을 방수공사했습니다. 2018년에는 중앙도서관 열람실과 인문학관 로비, 그리고 제2공학관의 화장실을 공사했습니다. 학교 시설물의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정경대학의 세미나실을 만들었고 대운동장과 웰니스 센터의 바닥을 공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3년간 다양한 공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우리 대학의 건물 노후화에 대한 상황과 올해의 시설 공사 계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노화됐기 때문에 건축물을 계속 리모델링할 필요는 있어요. 그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는 한 150억 정도. 이제 중앙도서관 환경개선 공사가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부 3, 4층에 1분 했는데 그분을 이제 완전히 다 하는 것이죠.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이 저희 학교 인문학관, 자연과학관, 21세기관 그 화장실이 보면 문이 조금 틈이 있어서 안에 내부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실 열악합니다. 이번 그 7, 8월 달에 공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외장하고 우리 본관 건물 외장도 학교의 그 이미지에 맞게끔 아름다운 미관을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의 방학에 이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앞서 언급된 계획 외에도 우리 대학은 대학본부 외관 리모델링 공사와 학생회관 동아리방과 건설공학관 지하 등의 건물 내부 시설 개선 공사, 자작마루 내진 보강 공사, 그리고 장애학생 편의를 위한 제2공학관 리프트 설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올해 공사가 예정된 건설공학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측은 지속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 보다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학우들은 여전히 학교 시설에 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우들의 시설에 관련된 소통이 강화되어 이후 학우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신혜원입니다. 바람은 언제나 당신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항상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길.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이 구절은 켈트족 기도문의 일부인데요. 시원한 바람과 따사로운 햇볕, 부드러운 비의 보살핌,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축복이면서 다음 여정을 새로이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의 4분의 1이 지났는데요. 새해 다짐을 기억하며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남은 여정을 새로이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JBS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9학년도 2학기) 파견 복수학위 참가자 선발을 안내합니다. 헌혈 문화 확산 및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우리 대학 단체 정기 헌혈 진행을 안내합니다. 글로벌 외국어 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서울시립대학교 토익을 안내합니다. 나누리 지역 아동센터에서 악기 플루트 연주 지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